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장중한 때 암호화폐가 대폭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로 인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회복하면서 주가도 회복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장중한 때 1.7%까지 하락을 했다가 하락분을 거의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대폭락 말고도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줬던 것이 바로 어제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이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준에서 원하는 상당한 진전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경제가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진전을 계속한다면 채권 매입하는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어느 단계에선가는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의 말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도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서 1.7% 가까이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역시 FOMC 의사록보다도 암호화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암호화폐는 저번 주부터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시작한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중국이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암호화폐에 KO 펀치를 날렸죠. 중국 은행업협회, 그 다음에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지불청산협회, 이렇게 세 곳의 주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은 암호화폐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고 정상적 금융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암호화폐를 깔 때 늘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데 이 얘기는 색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원래도 가상화폐의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채굴과 보유만 허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무슨 추가적인 제재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자기들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주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목적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타이밍에 발표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 평상시라면 이렇게 큰 패닉은 오지 않았을 일인데, 안 그래도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져 있는 상황에서 2단 콤보가 나오니까 패닉셀링에 추가해서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물량 등의 청산이 겹치면서 급격한 패닉셀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때 3만 달러가 깨져서 최고가 대비 55% 지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더리움도 2,000달러가 깨지면서 최고가 대비 무려 60% 지점까지 하락을 했었고, 도지코인도 20센트가 깨지면서 최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 이상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의 수많은 알트코인들 역시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어제의 엄청난 하락은 상당히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다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대폭락이 시작한 시점인 4만 달러 부근의 가격을 꽤 많이 회복을 했는데, 알트코인들은 어제 폭락 시작점의 가격까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코인들이 많아요. 이거는 알트코인의 경우 원래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만 보시더라도 비트코인보다 기존의 상승폭이 훨씬 컸었고, 알트코인 중에는 그 이상으로 상승폭이 컸던 그런 암호화폐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 목적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기존의 가격 상승폭도 컸고 이번 하락폭도 크다는 거고,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는 주가에 영향을 줬었는데, 다만 빅테크들의 경우 대부분 주가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이번 주말 정도에 현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팀 쿡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 또한 다른 곳을 통한 결제 등의 링크를 완전히 막고 있죠. 그로 인해 에픽게임즈는 이게 반독점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는 소송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 애플이 이 소송에서 진다면은 앱스토어의 운영 방침을 바꿔야 되고 그로 인해 앱스토어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빅테크들이 다 반독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비난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이 소송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다른 빅테크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는 어제 한때 암호화폐 대폭락과 맞물려서 5%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2.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비트코인과 엮이면서 주가에 굉장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첫 번째로 암호화폐 커뮤니티 기반으로 반테슬라 여론이 형성 중이란 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폭락을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 중이죠. 이에 대해선 제가 바로 어제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암호화폐 커뮤니티 중심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혐오하는 게시물이나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안티 테슬라 또는 안티 머스크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빌론 코인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코인의 목적은 모인 자금을 이용해 테슬라의 경영권을 획득해서 일론 머스크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물론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론 머스크는 그저 암호화폐 하락의 트리거를 제공했을 뿐 머스크가 아니었더라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투기 목적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품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터지는 일은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이고 오히려 거품이 더 끼기 전에 빨리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테슬라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중 대부분은 얼리 어댑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보다도 테슬라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로 낙인이 찍힌다면 테슬라에게도 전혀 좋을 게 없어요. 또한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곧 회사 가치의 훼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논란거리를 뛰어넘어서 실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펀더멘털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1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가격은 34,200불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현재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올라도 이익으로 기록되진 않고 팔 때 이익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그때 재무제표상의 손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입 가격 이하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테슬라 주가에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여전히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했죠.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핸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 핸즈란 거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손,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자산을 포기하지 않는 존버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과 그 이후에 추가적인 멘트를 이용해서 테슬라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테슬라는 여전히 500달러 중반대의 지지선을 끊임없이 시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가 뚫린다면 그 다음은 아주 오래전 저항선이었던 490에서 500달러 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달러 중반의 지지선은 테슬라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큰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당분간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그에 따라 주식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알기가 어렵고 또 개별 주식들은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도 알기가 어려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폭풍이 하루아침에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분간 여러 차례 큰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의 방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미 한 100번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공부가 되어 있고 믿음이 확실한 자산이라면 그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시장의 흔들림에는 팔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방침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칙입니다. 다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본인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말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